캔버스를 여시고 편집 용지에 들어가셔서 저는 이 용지를 A4 용지 사이즈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지정 용지 사이즈 결정해서 OK를 누르시고 타임랩스를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시고 타임랩스가 파랗게 됐는지 보시고요. 이제는 기존의 학생들이 제작해서 사진 찍었었던 그 캐릭터 모형을 사진으로 갖고 오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이 십자 표시를 누르시고 이미지 선택 후 추가를 누르시면 갤러리로 돌아갑니다. 갤러리를 가시면 이렇게 제작해 놓았던 캐릭터가 있죠. 크기를 크게 하시고 확정을 눌러주세요. 선화를 추출할까요? 아니요. 눌러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저는 여기 위에 보시면 네모나게 점점 네모 박스를 누르시면 이거는 이제 선을 이렇게 영역을 이렇게 선택하는 부분인데, 그걸 누르면 이렇게 또 4개의 툴이 있어요. 그 중에서 자유선 맨 오른쪽에 있는 자유선 선택해서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보셔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조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추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출을 해서 이미지만 사용하고 바깥의 외형 여백은 버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선생님 그 애초에 여기다 그림을 그려서 하시지 왜 사진까지 찍고 모형을 만드시나요? 그림자가 들어가고 실제로 이렇게 만들면 스톱모션에 실물로 이렇게 관절 움직여 가면서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의 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부분을 선택하시고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있는 이미지 보이시죠? 이 이미지만 선택되는 거거든요. 그걸 누르시고 왼쪽에 보시면 연필로 된 네모 박스가 보이세요. 여기에서 누르시면 복사를 누르셔요. 그리고 밑에 한 칸 아래에 있는 레이어로 가셔서 똑같은 방식으로 아까 네모 칸에 연필이 있는 이미지를 누르시고 붙여넣기를 하시면 아까 눈을 끄시면 둘 다 안 보이십니다. 아까 이렇게 원본 배경이 있었던 것에서 이거를 눈을 끄고 이것만 볼게요. 자, 선이 떠졌죠? 이렇게 선이 떼집니다. 이럴 경우엔 조금 더 섬세한 작업을 하고 싶으실 때에는 아까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이렇게 지금 연필 툴을 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 부분은 지우개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지우개는 여기 있습니다. 지우개 툴을 가지고 이렇게 선택한 부분만 지워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지우시면 이 부분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럼 선택 해제를 누르시면 또 이만큼이 지워지죠. 지우개로 직접 이렇게 지우셔도 괜찮아요. 근데 지우개가 클 경우에는 지우개의 크기를 여기 밑에 보시면 작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지우개 사이즈 여기 팔레트를 클릭하시면 지우개의 너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셔서 좀 더 섬세하게 하고 싶으시면 확대하셔서 이렇게 이미지를 지우시면 좀 더 선명하게 깔끔하게 라인을 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들도 선생님 사진을 가지고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이게 저도 굉장히 어려웠다고 생각했는데 도전하지 않아서 어려웠던 것, 그 정도로 어렵지 않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강의를 하고 여기 경기도 교육청 선생님들 중에서 연배가 조금 저보다 높으신 선생님들이 특강을 들으러 오셨을 때 하시는 말씀들이 저는 프로그램 다루는 게 굉장히 싫습니다 라고 말을 하시거든요. 두렵고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이렇게 해보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다만 처음에 할 때 조금 천천히 누군가의 가이드를 받아서 제작을 해보시기 시작하다 보면 그때는 좀 용기가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이 영상 보시면서 저하고 똑같이 천천히 한번 작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조금 옆에 배경 그 부분이 좀 남아도 돼요,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또 재밌어요. 나름대로의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백을 조금 잘라내시고 이렇게 모양을
다듬어 나가세요. 이렇게 재미있는 이 또한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종이로 그림을 그리는 거에서도 재미있어 하지만 종이보다 패드로 했을 때 장점은 수정이 되게 편하고요. 그리고 재료가 따로 필요가 없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 올 때, 교실에서 미술실 올 때 얘들아 패드 충전만 잘하고 갖고 오렴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패드를 충전하지 않고 그냥 오는 아주 귀염둥이들 때문에 조금 문제가 발생하지만 다시 갖고 오라고 하시면 되고, 항상 충전기를 미술실에 많이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선을 좀 긴 그런 멀티탭을 좀 사다 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 정도에서 주변 선을 좀 땄습니다. 이렇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재밌잖아요. 그렇죠? 음, 이렇게 하셨으면 완성되셨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저는 이 레이어 하나를 만든 것을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 아이들한테 제시해 주실 때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이름을 바꾸셔야 돼요. 얘는 원본이라고 해주세요. 원본. 뭐든 선생님 상관없으니까 이름을 좀 명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원본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이 아까 전에 원래 있었던 레이어는 버리시고 싶다면 여기 밑에 있는 쓰레기통 보이시죠? 쓰레기통을 눌러서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삭제하고 눌러주시고요. 이 레이어도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없는 레이어들은 다 삭제를 시켜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레이어를 하나를 더 복제하려면 아까처럼 플러스 버튼으로 들어가시면은 다른 레이어를 갖고 오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3점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복제라는 게 있죠. 복제하면 원본이 또 하나 더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원본 1이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원본 1로 이름을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확정을 누르시고, 자, 이렇게 됐으면, 자, 캐릭터의 모양이 이렇게 완성이 된 상태에서 원본 레이어, 저는 귀를 움직이는 그런 토끼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하는데요. 그렇다면 귀를 움직이려면 귀를 선택해야겠죠. 그렇다면 여기 선생님들 팔레트를 누르시면 이렇게 다양한 툴이 나오고, 저 위에 보시면 선택 툴도 있고요. 요 위에 가시면 다양한 툴들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지우개 툴까지 선택하면 그 위에까지도 보이십니다. 연필 선택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거든 터치 한번 해보시고 두려움 없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는 귀의 모양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제를 하신 다음에 똑같은 레이어가 하나 더 생겼죠. 그러면은 이 레이어에 눈을 켜 놓으시고 이 원본 레이어는 불투명도를 조금 낮춰주세요. 그런 다음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불투명도를 낮추는 이유는 조금 있으면 아시게 될 거예요. 원본의 1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써주시고, 그리고 이 레이어에서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선을 가지고 선택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왼쪽에 있는 확대 축소를 가셔서 이 아이를 이렇게 바깥에서 돌리시면 이렇게 회전이 되고요. 이 모서리를 잡아 당기시면 커집니다. 작아지고 커지고요. 안쪽에서 옮기면 이동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깥에서는 이렇게 회전이 되고요. 안에 들어가서 누르시면 이동이 되고요. 모서리를 잡아서 당기시면 크기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귀를 조금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둘게요. 그리고 확정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 해제를 보고 두 개를 켜보면 어떻게 보이세요, 선생님? 움직인 장면이 좀 보이시죠? 자, 이런 방식으로 밑에 거랑 얼마나 차이가 나게 움직이게 했는가 이렇게 선택하시는 건데요. 보통은 캐릭터를 제작하실 때는 요 귀 있잖아요. 아까 만들어 놓으신 이 귀하고 원래 크기하고의 가장 최대 폭과 최소 폭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사이에 여러 개의 각도의
그 중간 움직임들을 주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선이 나와서 보통 1초당 16컷 이상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에 부분 동작을 제작을 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애니메이팅을 굉장히 부드럽게 하거나 TV에서 나오는 전문적인 느낌으로 하는 걸 원하지 않고 귀가 움직이는데 그냥 재미있게 움직이는 정도만 학생들하고 가볍게 애니메이팅이 뭔지에 대해서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방식으로 16장을 만들지 않고 이제 귀가 조금 더 커지는 이미지 혹은 더 재미있는 이미지로 나갈 수 있도록 간단한 3개의 동작으로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원본 1의 귀 이 이후에 조금 더 커지게 할 거기 때문에 저는 똑같은 원본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원본 1을 복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복제해서 원본 1이 또 복제가 됐으면 또 아까 같은 방식으로 원본 2라고 하겠습니다. 원본 2로 확정을 눌러주시고 이것을 끄시고요. 이것 또한 아까처럼 불투명도를 낮춰주시고 이렇게 보이시죠? 원본 1과 2는 불투명도를 낮춰주세요. 그리고 원본 2는 불투명도를 높여 놓으세요. 그리고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또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선택을 하시고 확대 축소로 들어가셔서 크기를 좀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조금 회전을 시켜볼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선택 해제하면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됐는데요. 저는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귀 크기가 커진 것도 있지만 여기 모서리가 좀 안 이쁘죠? 보이시나요? 이 모서리가 튀어나왔죠? 지우개 툴을 선택하셔서 지우개로 지워주세요. 만약에 지우개 툴이 선택이 잘 되지 않으셨거나 안 지워지시는 분들은 여기 왼쪽에 보면은 배경에 점점점점해서 이게 투명하다는 거예요. 투명한 것이 선택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투명한 부분이 밑에 바닥이라서 이렇게 지우개로 이미지만 지워지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잘라냈죠? 그 방식 그대로 선생님 따라 하시면 되고요. 모르시겠으면 아까 전에 처음에 했던 그 방식으로 선생님 한번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를 조금 부드럽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3개의 동작을 다 펼쳐 볼까요? 점점 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가 어떤 장면을 갖고 있으면 더 재미있을까? 저는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그러면 손도 움직여 볼게요. 똑같은 방식으로 원본은 그대로 두시고 이것도 끄시고 자, 원본 1로 가서 이 팔을 한번 움직여 볼까요? 자, 원본 1로 가서 팔을 움직이시려면 아까랑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팔만 선택해 주세요. 팔만 선택해 주시고 확대 축소의 툴을 쓰셔서 얘를 움직여 주세요. 그런데요, 선생님, 팔이 좀 뭔가 잘린 느낌이잖아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키워 줄게요. 이렇게 하셔서 이제 들어가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지우개를 가지고 이렇게 팔을 지워 주셔도 되고요. 반대로 지우지 않고 그려셔도 되는데요. 왼쪽에 보면 연필이 있습니다. 연필로 가셔서 연필 툴에 가시면 이 펜에 스포이드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면 스포이드 있죠? 이 스포이드로 여기 콕 누르시면은 왼쪽 위에 색깔이 분홍색으로 바뀌었고 연필 툴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툴로 팔을 조금 더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팔을 조금 그려주시고 그리고 여기 조금 블러 처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연필은 조금 굵은 연필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색깔이 마음에 안 드시면 요거하고 비슷한 걸로 다시 밝게 이렇게 그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집에서 한번 선생님들 연습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굉장히 가장 쉬운 방식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하지 못해서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연필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모양이 얼추 되셨으면 연필 말고 아랫부분에 다양한 게 있는데 저는 에어브러쉬를 굉장히 잘 쓰거든요. 비슷하게 해놓으신 부분에서 에어브러쉬 크기를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밀어주시면 약간 명암이 아까처럼 다시 생기는 느낌이죠. 이렇게.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보시면 아까 또 연필을 가지고 스포이드로 눌러서 비슷한 색깔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그 팔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입시 때 미술 선생님들 배우셨던 그런 명암 넣는 방법도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또 이렇게 내리시면 여기 보면 에어 브러쉬가 있으시죠? 이렇게 조금 밀어주시면 부드럽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시면 얼추 다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팔이 움직이는 것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연필 툴을 가지고 연필 크기도 조절하시고 스포이드로 색깔 선택하시고 손 조금 더 동그랗게 해주시고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팔이 되었죠. 그리고 여기 얼굴 옆에 찌그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렇게 조금 스무스하게 이렇게 대충이라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되셨죠. 그러면 이제 팔이 하나 움직이는 장면으로 됐고,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보시면 귀 부분도 조금 어색합니다. 그러면 스포이드로 비슷한 색깔 선택하셔서 이렇게 색칠해 주시고, 그리고 막아 주시면 되겠죠. 크기를 좀 크게 하셔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정리해서 귀 조금 더 막아 주시고 부드럽게 색칠해 주세요. 되게 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완성되셨으면 아까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한번 완성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상태로 이 세 개의 동작을 다 보겠습니다. 보시면 팔이 조금 움직였죠. 꺼볼까요? 이렇게 움직였죠. 그리고 세 번째 동작에서는 그러면 팔이 다시 모이네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팔을 만들어서 붙이시면 되는데요. 아까보다 조금 더 쉬운 방식을 알려드리자면 아까 좀 전에 이렇게 팔이 두 개가 지금 보이시죠? 하나는 겹쳐지셨는데 이렇게 귀가 커지는 게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켜놓았을 때 이것만 보이는데요. 우리는 이 동작에서 이 팔을 이용해서 마지막에 있는 이 3번 동작의 팔도 움직이고 싶으실 수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그물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팔에 움직이게 하려면 이 팔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이 팔을 아까 들어가시면 복사라고 하는 게 이 점점점 네모 박스 말고 완벽한 종이에 연필 꽂혀 있는 이모티콘을 선택하시고 복사를 누르시면 복사가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셔서 컬러 레이어를 추가하셔서 여기다 대고 똑같은 방식으로 붙여넣기를 하시면은 팔이 하나가 완성됐어요. 모든 걸 다 꺼볼까요? 팔만 보이시죠? 이렇게 7번 레이어 버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팔이 보이시죠? 네, 이 팔이 보이시면 이 팔을 선생님들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세 번째 장면하고 합치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회색으로 선택되어 있는 8번 레이어를 한 칸 내리면 바로 원본 2 위에 올라가게 해놓고 그런 다음에 자, 팔을 일단 끄시고요. 여기에 원본 2에 가셔서 지우개를 가지고 혹은 여기에 있는 선택 툴로 가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미지 팔 선택하셔서 이만큼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개 원본 2로 가셔서 작업하셔야 되네요. 지우개 크게 하셔서 이렇게 선택해서 지우면 아무리 제가 이쪽으로 와도 그림이 팔만 딱 지워집니다. 선택 해제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키시면 이제 팔이 나오죠. 그러면 이거 끄시고 이 팔을 선택하셔가지고요. 자, 이 팔을 움직이셔도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아까 확대 축소 하셔도 되고 확대 축소 하실 경우에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팔이 좀 더 커질 수도 있겠죠. 확정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팔이 커져 버렸네요. 자, 이걸 끄시고 얘를 조금 움직여도 괜찮아요. 원본 레이어에 이렇게
놓으시면 불투명도를 낮추면 이게 구분이 돼서 보이시잖아요. 그쵸? 이렇게 이 원본 레이어로 움직이면 안 되니까 팔만 움직여야 되니까 팔에다가 갖다 놓고 얘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동 툴 있죠. 여기 화살표에 이렇게 십자 모양이 있는 것이 이동 툴이라서 얘가 선택되어 있다면 어디든지 움직이실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선생님들께서 팔을 좀 더 멋지게 완벽하게 예쁘게 만들고 싶으시면 아까처럼 스포이드를 눌러서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팔을 조금 더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좀 팔이 아까 좀 없어 보였죠? 이렇게 이거를 선생님 제가 아주 막 페인트 툴을 이용해서 딱 그냥 물감을 부어버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점토를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점토의 느낌이 조금 더 나오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명암도 점토를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 디지털 공간에다가 옮겨 놓은 거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이런 투박한 느낌, 명암적인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더 세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옛날처럼 너무 이렇게 모든 것이 일정한 것보다는 좀 조금의 여지를 넣어놓는 걸 더 매력있게 생각한다고 하지요. 자, 지금 다 제작되었고요. 팔과 원본 2를 합치고 싶으시다면 여기 보시면 오른쪽 밑에를 3개의 점을 누르시면 아래로 통합이라고 하는 걸 레이어를 2개를 합친다는 거예요. 아래로 통합 보이시죠? 이거를 누르시면 이 2개의 팔과 몸의 레이어가 하나로 합쳐집니다. 자, 이렇게 동작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본 레이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사진으로 찍어서 올렸던 레이어에다가 두 번째 동작, 세 번째 동작, 세 번째 동작도 불투명도 높여 놓을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처음에 원본, 그리고 원본 1에서 귀가 팔 조금 움직이고 그 다음에 좀 더 크게 움직이고 했던 이 3개의 동작이 다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 동작 3가지가 추출되어야 하는 시간인데요. 자, 추출되려면 이 원본을 보시면 요걸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됐을 때는 이렇게 회색으로 보이시거든요. 왼쪽에 가셔서 PNG 엑스포트 형식 엑스포트 PNG2가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배경이 없이 누르겠다. 이것만 뽑겠다. PNG2가로 OK를 눌러주시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면도 눈을 켜놓으시고 똑같은 방식으로 PNG2가라고 장면 하나를 더 바깥으로 추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또 PNG, JPG 형식으로 PNG2가 누르셔서 OK 해서 엑스포트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엑스포트가 된 것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는 저장을 누르시고 꼭 저장을 누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장을 눌러놓고 엑스포트가 된 공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엑스포트는 지금 여러분들 이 태블릿에 갤러리에 가 있습니다. 자, 갤러리에서 보시면 아까 동작 3가지가 이렇게 보이시죠? 3가지가 다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가지고 한번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우리는 갤럭시 탭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세게 누르시면 이렇게 3개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선택하셔서 여기 밑에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 만들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탭들 중에 만들기를 누르시면 GIF 누르시고요. GIF 누르시면 3개의 동작 선택된 것만 화면에 뜨면서 이렇게 배경이 까맣게 아까 우리 PNG2가로 배경 안 보이게 하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이런 화면을 갖다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왔다 갔다 버튼 보이시죠? 이거는 3개의 동작이 1, 2, 3, 2, 1, 2, 3, 2, 1, 2, 3, 2, 1 해서 동작이 반복이 되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도를 저는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상태로 한번 동작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속도 10 정도로 해서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하단의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플레이가 되는데요. 이런 속도지요. 만약에 제가 속도 버튼을 좀 느리게 하며 이렇게 움직이겠죠. 아주 빠르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움직여도 됩니다. 이렇게. 자, 저는 이 정도 괜찮습니다. 자, 이 정도 괜찮다면 이렇게 저장을 누르겠습니다. GIF가 공간에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들이 애니메이팅을 하면서 즐겁게 한번 그 애니메이팅 제작을 해봤고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자기 작품이 움직이게 하는 그런 수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시간이 한 뭐 0. 몇 초밖에 되지 않아요. 되게 짧은 GIF이기 때문에 이것을 느려서 정말 계속 동작하게 만들려면 여러분들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셔서 캡컷 같은 무료 프로그램 들어가셔가지고 똑같은 장면 이어붙이시기 하면 길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애니메이팅 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완성된 작품은 여기 보시면 GIF라고 해서 보이시죠? 이 작품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GIF 장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혜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